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이준석이 돼야 윤석열이 후보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결정적인 영린을 밟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촛불 세력뿐만 아니라 역사를 좀 진지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사와 그 가족사를 자신의 책임으로 끌어안으려고 했던 그러면 내가 이 아내를 바꿔야 되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북 분단과 대치 상황 속에서 있었던 슬픈 역사잖아요. 장인어른의 뭐 어떤 그런 정치적 성향의 문제는 그거는 연좌제가 철폐된 대한민국 현대 사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아내 그러니까 영부인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대사의 아픔이 잉태를 했고 씨앗을 뿌렸고 그러나 아내와도 전혀 상관없고 그 아내와 결혼한 노무현에게도 전혀 귀책 사유가 없는 그쵸. 장인의 정치 성향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난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러면 아내를 버려야 되냐? 대통령이 되겠다고. 요걸로 노무현의 진정성이 되살아났던. 근데 그 기저에는 우리 분단의 아픔과 그거를 이용해서 빨갱이 사냥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정말 저열한 정치사의 어떤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건데 이준석이 그걸 건드렸어요. 정말 저는 이준석의 패착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윤석열 비단 주머니 풀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부인 장모 공격 받아치례법은 노무현 모방계라고 비단 주머니가 뭐냐면 윤석열의 제갈량을 자처하면서 자기가 킹메이커가 될 건데 윤석열이 지금 장모 때문에 공격받고 있잖아. 우리 내 밑으로 오면 장모 공격 받을 때 해법을 내가 줄게. 이런 식으로 건방지게 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뭐라도 얘기하면 잘 나가고 어린 나이에 다 떠받들어 주니까 건방져가지고 이제는 막 얘기한 거지. 윤석열한테 러브콜 하면서 입당하면 여권의 부인 장모 공격을 받아칠 해법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건방을 떤 거야. 그 와중에 사고가 난 거지. 그러면서 공격 대응 논리가 뭔가 했더니 노무현 모방계다.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공격을 받았을 때 내 아내를 그럼 버려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했던 식으로 내가 그럼 내 부인을 버려야 됩니까? 내 장모를 버려야 됩니까? 라고 대받아치면 된다. 이렇게 저열하고 낮은 수순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비단 주머니가 뭔가 봤더니. 이거는 정말 이준석에 대해서 일말에 이른바 중도층이 가지고 있었던 보수주의자지만 그래도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기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매우 이준석 본인으로 봤을 때 패착인 것이 건들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더구나 지금 부인은 물론이고 장모 같은 경우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범법자입니다. 범법자. 그러면 이 범법자의 혐의를 알면서도 그냥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젊은 정치인으로서 이준석이 할 말은 아니죠. 유상범, 국임당의 유상범 변호인 같은 사람이면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돈만 주면은 변론을 해주겠지만 그거는 이제 지탄을 받고 이제 의유를 받아야 될 사안인 것이고 이준석이 젊다는 이유로 개혁을 하는 척 표방을 하면서 결국은 역시나 박근혜의 키즈구나. 박근혜 새끼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각인시켜줄 매우 큰 패착이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였는지 딱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이준석은요. 뭐랄까 본인의 비전이 있고 이런 그런 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말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방송 계속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모든 것을 다 뭐랄까요, 이렇게 쉴드 치고 다 포장하고 이런 게 너무 익숙한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뭔가 만들어낸 건 없죠. 그러니까 말로 모든 거를 다 이뤄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또 이것도 말로 대충 어떻게 포장해서 얼버무리면은 그러면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그 말로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로 흥한 자는 결국 말로 망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지속적인 헌신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정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세균 전 총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네, 윤석열 가족 범죄 굉장히 구체적인데 이준석이 3개의 복주머니를 드린다는 얘기에 귀를 의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부인 비리와 장모 사기 의혹을 밝혀야지. 완전 실드 쳐준다는 것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구태 정치, 검찰을 수족으로 부리는 당대표도. 그러니까 이준석의 이런 말은 뭐 공수처, 뭐 검찰, 경찰 다 내가 국힘당 대표가 되면 걔들 내 발밑에 두고 다 부릴 수 있어.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매우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실체의 잘못을 덮어두고 정치 공학적으로 위기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노회한, 우리가 그토록 오랜 시간 싸워서 멀어져 온 구태 정치를 또 다시 복원하려고 한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 지금 댓글로 과연 젊음이라는 것이 육체적 젊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훌륭한 좋은 댓글들 남겨주고 계신데요. 실제로 또 제가 존경하는 최동석 교수님, 네. 우리 김용민 PD의 외삼촌 이준석에게 젊음이란 적어도 사회적 불의에 대해 분노한다는 의미였다. 적어도 우리 세대에겐 그랬다. 내가 그렇게 살진 못했어도 말이다. 이준석에게 묻는다. 어쩌다 부끄러움도 없이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나는 한국식 교육제도와 미국식 교육 내용에 분노한다.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것이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뜨니까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한테도 기회와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나 봐요. 상당히 흥분한 상태로 보이는데, 류호정 의원도. 그러면서 하는 일이 386과의 단절, 새로운 정치를 한다면서 민주화 세력과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민주화 세력이 얼마나 지금까지 헤쳐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86은 그래도 20대 젊은 나이에 죽어가는 동지들 옆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사회적 불의에 분노했습니다. 매우 이타적으로 자기를 위한 얘기는 하나도 허락이 안 됐어요. 저는 운동권에 낄 만한 용기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운동권 주변에서 부역했던 기회주의자였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 안에서 내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내가 어디 아픈데, 이런 자기 내부의 사적인 얘기를 아무도 꺼내지 못했어요. 순수하게 이타적으로 헌신했던, 바로 그것 때문에 386이 앞으로 실제적으로 그들이 꿈꿨던 세상을 한번 개혁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어떻게 자기들 이해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20대, 30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단지 육체적으로 젊다는 이유로 청춘이라고 불려야 한다면, 그거는 저는 청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젊음이란 정의와 용기와 슬기고, 젊음이란 불의와 요령과 출세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준석, 류호정, 장혜영 이런 사람들은 그 후자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5.18에 대해서도 과감히 얘기합니다. 과연 이런 얘기를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이준석 5.18 씨가? 민주화 운동, 민주화 역사 속에 가장 처절했던 저항인데, 가장 처절했던 저항을 짓밟았던 전두환의 후예, 그리고 전두환의 사실상 형님이자 아버지인 박정희의 일가를 챙겨준 것이 전두환이고, 박근혜가 집권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전두환인데, 그 박근혜에 의해서 픽업돼가지고 어떻게 5.18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무슨 마치 5.18에 한 역할을 한 것처럼 이렇게 떠버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 5.18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도 아직 그 5.18 관련해서 망언을 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징계도 안 받고 있죠. 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준석이 입이라도 뻥끗했습니까? 그러지 않아놓고 이제 와서 5.18을 생각하는 것, 척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그분들을 향한 모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이준석을 그냥 웃기는 뉴스에서만 다뤘는데, 더 이상 단지 웃기지만 않고 뭔가 지금 힘이 크게 실린 것 같아서 저희도 그러면 웃기는 거 포기하고 정색을 하고 한마디만 할게요. 강용석이 옛날에 했던 한마디입니다. 유승민 아바타. 10년 후 이준석 돌풍 덮쳤다. 강용석이 말한 팩트만, 강용석이라는 인간이 아니라 팩트만 저희가 인용을 하면, 과거에 2004년에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했어요. 이준석이 인턴했었잖아요. 이준석이. 지금 만약에 2004년 6월에서 8월까지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을 했는데, 그 인턴 경력이 상당히 이준석이 이후에 사회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됐겠죠. 근데 유승민이 당시 상당히 잘 나가던 시기였어요. 이거 저 같은 사람이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하고 싶다고 해줄까요?
근데 분명히 팩트는 유승민 의원과 이준석 아빠가 그렇게 친하답니다. 아빠가 대구 사람이라고 밝혔잖아요. 네. 아빠가 그렇게 친하대요. 그러니까 결국 아빠 찬스로 음. 인턴하고 그 인턴한 거 가지고 또 정계에 발을 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할 때 이준석의 아빠 찬스, 이준석의 불공정에 대해서 왜 우리가 거론하지 않는 것인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언론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언론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요 얘기 한번 볼래요? 대구에 온 이준석이 이제 경륜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에 백선엽 장군도 나보다 어릴 때 참모총장했다.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족 반역자 백선엽에 네. 대해서 이준석은 자기의 벤치마킹할 만한 이게 모델인 거야. 그러면서 이준석 그 잘 나가는 우리 백선엽 장군님도 내 나이에 참모총장 했는데 라며 자기 시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완전 의기 탱천에 있는 상태죠. 저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매우 위험한 지경에 있다. 36인가 그렇거든요. 물론 과거에 36에 조선일보 편집국장 했어요. 최병렬 일가. 최병렬이 전두환한테 픽업돼가지고 조선일보를 사실상 키우고 한나라당 대표가 되고 SBS를 편법으로 승인해준 그런 그 일가야. 근데 편법으로 승인해줘놓고 지 아들을 기자로 꽂은 거야. 그런 공정에 대해서 왜 얘기하지 않냐고. 응?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최병렬이 정치부장하면서 광주, 폭도 그리고 전두환에 대해서 띄운 바로 그 80년 당시 정치부장이고 그 80년 이후 진군부에 의해서 젊은 피로 픽업되기 전까지 보도국장을 했어요. 편집국장을 했어요. 그때가 36, 7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전환기에 기회주의적 출세한 자들이 그렇게 해 먹었던 건 사실이나 그거는 사회가 정상화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고 이준석 패기는 글쎄요. 이걸 패기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최소한 자기를 돌아볼 내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 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좀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지금 보면 또 이거 바라보는 한 시선이 있습니다. 바로 류호정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정치권의 세대 교체는 이제 국민 여론입니다.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류호정 대통령 아니, 대신 대자 대통령인가? 대신 누가 해주나? 대리 대통령? 아니 투표에서 19등 해도 1등으로 국회에 들어가니까 정말 세상이 만만한가 봐요. 역으로 따지면 이제 나이 제한을 없애자는 거잖아요. 그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점 줘도 안 되겠네. 그쵸, 그러면 19등 못하네. 19등에서 1, 2등 못하네. 그러니까 나이가 적으니까 배려해 주려고 가점도 주면 안 되지. 왜? 나이가 적다고 대통령 못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이와 제한 모두 철폐하고 그 대신 특혜도 다 없애야겠네. 그게 페어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익만 받고 제한은 철폐해야 된다고 하면 아니, 정말 생각이 짧아도 이렇게 짧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오늘 뭐 장혜영 의원이랑 같이 기자회견했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네, 뭐 40대, 네, 40세 이상만 대통령 할 수 있는 뭐 법안을 폐기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윤석열과 관련한 요 기사 여러분들 오늘 포털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네, 윤석열 친구 권성동을 만나서 대권 도전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어쩌면 오늘 기사 중에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요 제목만 가지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준석의 위험성도 동시에 지적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이 권성동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권성동은 기수로는 윤석열 선배야. 근데 나이가 비슷해가지고 친구처럼 오랫동안 지냈대요. 근데 권성동이 누구예요? MB의 남자. MB의 남자예요. MB의 법률 참모입니다. 네? MB의 복심의 복심. 권성동을 만난 게 그냥 무시로 만난 게 아니에요, 절대. 네. 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점에 지금 그렇게 김종인이 만나달라고 해도 안 만나는 와중에 권성동을 만났다는 것은 이미 노출될 각오를 했고 실제로 이렇게 음식점에서 만나서 사진 촬영에도 응했어요. 그죠? 이게 독자 제공인데 강릉에서 오픈 스페이스에서 칸막이 없는 식당에서 버젓이 식사하다가 주변 시민들의 요청에 사진도 찍어줬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게 드러나라고 한 행동이에요. 근데 아니, 드러나지 않아도 사실 기자들이 다 쓰죠. 무슨 강릉 옹심이 집에서 옹심이 먹었다고도 단독으로 기사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의도된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결과인데 권성동이랑 만난 사실을 누굴 보라고 한 거겠어요. 바로 MB를 보여주는 거예요. MB.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입장에서는 넘어야 될 산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박근혜 그리고 MB입니다. 수사에 개입했기 때문에. 그런데 권성동을 만나서 MB의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런 복선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내밀하게 권성동이 사실은 강원랜드에 무더기로 사람을 심은 게 팩트잖아요. 근데 그게 검찰이 제대로 입증을 못하는 바람에 지금 무죄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런 안미연 검사가 MBC에 그때 인터뷰를 했었는데 요 분이 안미연 검사시거든요. 강원랜드 수사 중에 권성동 봐주라고 윗선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언론에 내부 제보하신 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윗선에서 갑자기 사건 종결을 지시했다. 이게 이제 김호수 체제가 되거나 또는 우리가 검찰개혁이 완성되면 이러면 작살나는 거죠, 이제. 이게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권성동 봐주라고 윗선에서 로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되게 의심스러웠는데 권성동이 또 법사위원장이었잖아요. 권성동이랑 모 고검장 문제가 됐던 로비했던 그리고 강원랜드 사장 사이에서 수많은 전화통화가 오간 것도 나중에 확인이 됐대. 그러면 이 수사 대상과 검찰 수뇌부가 한통속이 돼서 수사하는 검사를 찍어 누른 거잖아요. 응? 이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른바 윤석열 체제 하에서 대표적인 검찰에 의해서 뭉개진 사건, 검찰 수사가 무마된 사건으로 의심되는 검사 내부 검사가 양심 선언한 바로 검찰 수사력이 정치적으로 거래된 그 사건의 당사자와 책임자가 사후적으로 만난 거야. 그러면 이거는 매우 범죄적 냄새가 많이 나는 회동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친구라는 아름다운 포장으로 대권 뉴스로 프린트아웃 기사화한 연합뉴스는 정말 이거는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둘이 왜 만났나? 검찰권이 어떻게 형해화됐나? 어떻게 망가졌나? 이거를 거론을 해야죠. 그리고 결국은 뒤에 MB가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 뭡니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나와도 MB가 찍는다고 그랬다면서요. 이거 기사 보셨어요? 중앙일보입니다. 윤석열 악연에도 MB는 윤석열을 찍을 것이다. 여기에 이준석 돌풍 이유가 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이 기사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MB를 측근이 면회를 했는데 물어봤대요. 윤석열 나오시면 각하 찍으실 겁니까? 그랬더니 1초 만에 찍을 거라고. 1초도 아니지. 0.1초 만에 찍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믿긴 하지만 윤석열이 돼야 자기가 나올 구멍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면 원치 않으시죠? 이제 우리가 좀 제대로 이 사안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돼야 윤석열이 후보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패키지로 권성동, 윤석열 사이에는 MB와 이준석, 그 너머로 박근혜까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틀 이명박은 이준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바가 아니었음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